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첩첩산중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은 산골짜기. 고요한 마을에는 아주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산안개가 부드럽게 내려앉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마을 어귀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 흙을 일구고 땀을 흘리며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주변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뒷산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노래를 불렀으며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고 고즈넉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만들어주곤 했답니다. 이 크고 웅장한 기와집 안에는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나뉘어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장독대 옆에는 붉은 고추와 호박꼬지가 널려 있어 시골집 특유의 넉넉하고 정겨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지요. 부엌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 짓는 구수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을의 저녁 하늘을 따뜻하게 수놓았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는 언제나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지며 집안의 고요한 질서를 유지하는 듯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는 집안을 이끄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마음자리가 숨겨져 있어 늘 묘한 긴장감이 맴도는 곳이기도 했답니다. 이 넓은 기와집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며 집안의 온기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마음씨가 무척이나 곱고 따뜻한 하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릴 적부터 이 집에 들어와 잔심부름부터 시작해 이제는 집안의 안팎을 두루 살피는 든든한 살림꾼이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우물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다 부뚜막에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실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낡은 무명치마를 입고 거친 손을 가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고운 심성 덕분에 집안의 하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조차도 연화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답니다. 연화는 자신이 머무는 이 웅장한 기와집을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보금자리라고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행여나 기와지붕 틈새로 비가 셀까 걱정하여 비가 오는 날이면 밤잠을 설치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고 추운 겨울날에는 외풍이 드는 문풍지를 꼼꼼하게 발라 집안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폈지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차가운 마룻바닥조차도 연화의 발걸음이 스치고 지나가면 왠지 모를 온기가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신부는 낳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 집안의 평화와 사람들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책임감이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토록 평화롭고 따뜻한 연화의 정성과는 달리 이 커다란 기와집의 안주인인 마님은 마음속에 끝없는 탐욕과 허영심을 품고 살아가는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님은 이미 마을에서 가장 많은 재물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심장을 가졌지요. 창고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썩어나가도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 한 줌 내어주는 법이 없었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젊음과 미모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신경질을 부려 하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남의 것을 탐내며 매섭게 번뜩였고 입술은 차갑고 날카로운 명령만을 내뱉어 집안에는 늘 숨막히는 긴장감과 차가운 한기가 보이지 않게 감돌고 있었답니다. 마님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눈가의 주름과 희끗희끗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늙음에 대한 깊은 공포와 원망에 사로잡혀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름난 의원들을 불러 모아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값비싼 비방과 귀한 약재들을 수없이 다려 먹었지만 흘러가는 세월의 흔적을 막을 수는 없어 마님의 신경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져만 갔지요. 방 안에는 온갖 기괴하고 비린내, 나는 탕약 냄새가 진동을 했고 하인들은 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안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며 숨을 죽이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마님의 그 끝없는 탐욕과 늙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맑고 평온해야 할 기와집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훗날 집안에 닥쳐올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의 씨앗이 되어 서서히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 산봉우리마다 붉은 단풍이 화려하게 타오르고 마을 어귀의 논밭에서는 황금빛 벼이삭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주 맑고 청명한 오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판에 나가 추수를 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뒷산 깊은 계곡물과 연결된 마을의 오래된 공동 우물가에서 참으로 기이하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던 마을 아낙네 하나가 캄캄한 우물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신비롭고 푸른 빛기둥을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며 마을로 뛰어내려온 것이지요. 평소에는 맑은 물만 찰랑거리던 깊고 캄캄한 우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푸른 빛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답니다. 소문을 듣고 우물가로 몰려든 사람들은 우물 깊은 곳에서 둥글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커다란 구슬을 발견하고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보석이 아니라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맥박을 뛰며 서늘하고 신비로운 푸른빛을 일렁이는 전설 속 이무기의 여의주가 분명해 보였지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구슬을 바라보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불길하고 차가운 기운 때문에 누구도 감히 손을 뻗어 건져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영롱한 구슬은 마치 자신을 품어줄 누군가의 끝없는 탐욕을 기다리는 것처럼 바닥에서 고요히 번쩍이며 사람들을 홀리고 있었답니다. 집안에서 쉬고 있던 마님 역시 귀 밝은 하녀를 통해 우물가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구슬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고는 번쩍 눈을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로장생의 영약이거나 엄청난 보물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푼 마님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질 새도 없이 비단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우물가로 헐레벌떡 달려갔지요. 군중을 밀치고 우물 안을 들여다본 마님의 눈동자에는 여의주의 찬란한 빛이 탐욕스럽게 반사되어 번쩍였고 심장은 걷잡을 수 없는 흥분으로 거칠게 뛰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마님은 긴 두레박을 던져 넣어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여의주를 단숨에 낚아채어 자신의 품으로 거두어들였답니다. 마님의 치맛자락에 쌓여 안채로 들어온 기이한 구슬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대나처럼 환하고 푸른 빛을 사방으로 내뿜으며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심장처럼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다 곁눈질로 그 구슬을 보게 된 연화는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 구슬은 아름다웠지만 결코 인간이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어 맑았던 기와집의 공기를 순식간에 탁하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마님의 탐욕이 집안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재앙의 시작임을 깨닫고 두려움에 입술을 꾹 깨물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님의 방에서는 푸른 불빛과 함께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하고 낮은 중얼거림이 문풍지를 타고 흘러나와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용기를 내어 안채 대청마루로 다가가 마님, 그 구슬에서 너무도 차갑고 요상한 기운이 나오니 부디 제자리에 돌려놓으심이 마땅할 듯 하옵니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히 여쭈었지요. 하지만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마님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탁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시끄럽다. 이것은 영원한 젊음을 가져다줄 보물이니 당장 물러가라라는 호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달빛마저 가려진 마당에서 깊은 근심을 안고 돌아서야 했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굳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오로지 그 서늘한 여의주를 안고 밤낮 없이 알 수 없는 주문만을 외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가도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식혀버렸고 씻을 물을 가져가도 뱀처럼 하악거리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내쫓는 바람에 아무도 방 근처에 갈 수 없었지요. 집안의 어른인 마님이 이성을 잃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자 넓은 기와집은 으스스한 정적만이 감돌며 활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널어둔 호박꼬지는 찬 서리를 맞아 썩어갔고 곡간의 곡식들은
쥐들이 갉아먹어도 지시를 내릴 사람이 없어 집안의 규율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답니다. 집안이 흉흉한 분위기로 흘러가자 연화는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엉망이 된 집안 살림을 하나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깨끗이 쓸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구수한 밥을 지으며 하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다독였지요. 썩어가는 호박꼬지를 걷어 말리고 곡간문을 단단히 고쳐 쥐들을 막으며 자신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마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한기가 마당을 덮칠 때마다 두려움에 어깨가 떨렸지만 연화는 자신이 정성껏 갖고 온 이 보금자리가 어둠에 무너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한 마당 한가운데 서서 보름달을 올려다보던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이 집안을 무사히 지켜달라고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달빛은 처마 끝을 따라 흘러내리며 연화의 얼굴을 비추었고 차가운 밤이슬은 머리칼을 적시며 그녀의 무거운 마음을 짐작하는 듯 했지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틈 사이로 뱀이 지나가는 듯한 스스스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눈을 번쩍 뜨고 안채를 보며 저 닫힌 문 너머에서 마님의 탐욕이 사람의 형태를 버리고 끔찍하고 기괴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음을 온몸의 감각으로 분명하게 느꼈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해야 할 부엌 아궁이의 불씨마저도 마님의 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음산하고 차가운 요기 앞에서는 자꾸만 힘없이 사그라지며 파르르 떨리는 것만 같았던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마른 장작을 계속해서 밀어넣으며 불씨를 살려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뼈 시린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지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연화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놀던 마당과 햇마루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예전에 평화롭고 따뜻했던 기와집의 모습을 떠올리며 몰래 서러운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집안과 선량한 하인들이 저 흉측하고 탐욕스러운 여의주의 힘에 휘둘려 다치거나 쫓겨나지 않도록 연화는 연약한 주먹을 꽉 쥐고 어떻게든 마님을 막아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방 안에서는 물그릇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짐승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소음이 밤새도록 끊이지 않고 들려와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은 채 밤을 새워야 했고 아침이 밝아도 두려움에 질려 방문 밖으로 나서기를 꺼려하며 각자의 방에 숨어 불안한 눈빛만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만이 홀로 마당으로 나와 안채 쪽을 유심히 살폈는데 굳게 닫힌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마님의 그림자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길고 기괴하게 일그러져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마치 거대한 뱀이 몸을 깰리 틀고 방 안을 굴러다니는 듯한 그 섬뜩한 실루엣을 보며 연화는 등줄기에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답니다. 마당에 심어둔 튼튼한 은행나무조차도 안채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불길한 도끼 때문인지 누렇게 물들었던 잎사귀들이 하루아침에 검게 말라 비틀어지며 우수수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아래 평상에 모여 앉아 웃으며 새참을 나누어 먹었을 하인들은 이제 마당 구석에 모여서서 안채를 흘끔거리며 수군대는 일상만이 반복되고 있었지요. 집안에서 키우던 삽살개마저도 안방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못한 채 꼬리를 다리 사이로 잔뜩 말아넣고 구석에 웅크려 구슬프게 낑낑대는 소리만을 낼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생명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그 끔찍하고 보이지 않는 저주는 이미 웅장했던 기와집 구석구석에 끈적하게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절망을 심어놓고 있었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연화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붓두막을 닫고 쓸며 일상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릇을 닦을 때도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윤을 내고 빨래를 다듬이질할 때도 더욱 경쾌하고 일정한 박자로 방망이를 두드리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씩씩하게 행동하려 애를 썼지요. 그녀의 그런 한결같은 모습은
공포에 질려 있던 하인들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를 주었고 사람들은 연화의 곁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어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깊고 무서운 어둠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연화의 따뜻하고 강인한 마음만큼은 그 서늘한 기운 속에서도 조용히 꺾이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었답니다. 안방에 기괴한 소음은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날이면 유독 더 크고 사납게 변하여 온 집안의 기둥을 뒤흔들 정도로 요란하고 무섭게 폭주하며 날뛰곤 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 번개가 번쩍이며 창호지를 비출 때마다 방 안에서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마님의 찢어지는 목소리는 사람의 말소리가 아니라 뱀의 거친 쇳소리와 다름없었지요. 모두 내 것이다. 이 젊음도 재물도 모두 이 나의 것이다. 라며 절규하는 마님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은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의 메아리가 되어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그 무서운 소리를 들으며 마님이 지닌 그 맹목적인 탐욕이 결국 마님 자신의 영혼을 파먹고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확신을 굳히며 조용히 맞설 준비를 해야만 했답니다. 연화는 우물가로 가서 맑은 정화수를 한 그릇 떠올린 뒤 장독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의 신령님께 부디 이 무지몽매한 집안의 애군을 거두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을 정도로 간절하게 절을 올리며 마님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죄 없는 집안 사람들이 다치거나 길거리로 나앉는 끔찍한 비극만은 제발 막아달라고 기도했지요. 바람결에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연화는 자신의 여리고 약한 힘으로 끔찍한 요기와 탐욕에 맞서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기도 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캄캄한 마을 하늘 위로 흩어졌고 구름 사이로 잠시 얼굴을 내민 차가운 달빛은 연화에 비장하고 굳건한 어깨 위로 하얗고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며칠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아주 좁은 틈을 보이며 열리더니 기어나온 핏기 없는 하얀 손 하나가 문고리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기괴한 손의 손등 위에는 파충류의 피부처럼 푸르스름하고 징그러운 비늘 같은 것들이 오톨도톨하게 돋아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텄게 만들었지요. 마당을 지나던 어린 하녀가 그 끔찍한 손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연화는 서둘러 달려가 어린 하녀를 품에 안고 진정시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소름 끼치는 손은 햇빛을 견디지 못하는 듯 황급히 방 안으로 다시 숨어버렸지만 그것은 저주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무서운 신호였답니다. 집안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마님이 드디어 미쳐서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흉흉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기와집 담장을 넘어 조용하던 산골 마을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이무기의 저주가 내린 것이 틀림없다며 혀를 내둘렀고 밭에서 일하던 사내들은 마님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화를 불렀다며 기와집 근처로는 발길조차 하려들지 않았지요. 한때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동시에 받았던 제일 가는 부잣집은 이제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는 무섭고 흉측한 요괴가 깃든 저주받은 흉가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린 웅장한 기와집 안에서 연화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다독이며 홀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포와 싸워내기 위해 마음을 굳게 다잡고 꼿꼿이서 있어야만 했답니다. 저녁 으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면 연화는 각 방을 돌며 문단속을 단단히 일렀고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가져다 안 채 주변에 두껍게 뿌리며 나름의 방패를 만들려 애를 썼습니다. 비록 소금 한 줌일지라도 그것을 뿌리는 연화의 굳은 의지는 두려움에 떠는 하인들에게 그 어떤 부적보다도 든든하고 따뜻한 위안이 되어 주었지요. 소금을 뿌리며 연화는 안방을 향해 부디 이성을 찾으시고 그 흉측한 구슬을 버리시옵소서 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방문을 거칠게 핥히는 날카로운 손톱 소리와 뼈를 울리는 서늘한 웃음소리뿐이었고 연화는 굳은 얼굴로 돌아서서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 선 채 차가운 밤을 맞이해야 했답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뒷산에서 부엉이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고 기와집은 다가올 폭풍우를 기다리는 거대한 짐승처럼 어둠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청마루 구석에 앉아 언제든 벌어질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캄캄한 안채를 지키며 앉아 있었지요.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물로 변해가는 마님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추위와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거칠어진 두 손이 굳게 쥐어져 있었고 연화의 맑고 결연한 눈동자만큼은 별빛보다도 뚜렷하게 빛나며 다가올 운명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깊고 고요한 마을의 기와집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기괴하고 서늘한 저주 속으로 잠겨 들어가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숨막히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들은 사라지고 이제 집안에는 누군가 용기를 내어 저 흉측한 어둠을 끊어내지 않으면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긴장감만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하지만 이 차가운 절망의 밤속에서도 연화라는 따뜻한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부여잡은 채 숨을 죽이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기괴한 뱀의 숨소리가 진동하는 이 밤이 지나면 과연 집안에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출 수 있을지 이야기의 으스스한 장막은 이렇게 무게를 더하고 있었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안방에 틀어박힌 마님의 끝없는 탐욕은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푸른빛을 뿜어내는 여의주를 홀린 듯이 바라보던 마님은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두 손으로 구슬을 감싸 쥐었지요.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떨게 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마님은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커다란 여의주를 단숨에 목구멍 깊숙이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목을 타고 넘어간 구슬은 뱃속에서부터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을 퍼뜨리며 온몸의 혈관을 찢어놓을 듯한 끔찍하고 기괴한 고통을 몰고 왔답니다. 여의주를 삼킨 직후 마님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바닥을 뒹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고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뜨거운 불덩이와 얼음 조각이 동시에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마님의 온몸은 활처럼 휘어지며 기괴한 각도로 꺾이기를 반복했지요. 하지만 밖으로 새어나가는 소리를 막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짐승처럼 헐떡이는 마님의 두 눈동자에는 후회 대신 광기 어린 집착만이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그 끔찍한 고통의 몸부림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차갑게 식혀버렸고 안방은 점차 사람의 숨결이 아닌 서늘한 요기만이 짙게 깔리는 마굴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안방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집안에는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아주 기괴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바람이 불던 기와집 마당에 마치 오래되어 썩은 맷지대나 깊고 습한 동굴 속에서나 날 법한 차갑고 비린 물내가 가득 차올라 하인들의 숨통을 조여왔지요. 그 냄새는 코끝을 찌르는 것을 넘어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채 쪽으로는 차마 고개조차 돌리지 못한 채 마당을 서성이던 하인들은 마님이 드디어 끔찍한 요괴로 변해버린 것이 틀림없다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정성껏 끓인 미음과 정갈한 반찬을 상에 받쳐들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비치는 마님의 그림자는 예전의 아담한 체구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길고 기괴하게 늘어져 굴리를 튼 듯 흉측한 형상을 하고 있어 연화의 숨을 텄게 만들었지요. 조심스레 식사를 가져왔다고 아뢰었지만 방 안에서는 쇳소리가 섞인 뱀의 하악질 같은 소리와 함께 당장 물러가라는 소름 끼치는 진동만이 문창살을 타고 전해져 올 뿐이었습니다. 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연화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이 집안이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마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하인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부엌과 행랑채 구석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찬모는 손을 덜덜 떨며 그릇을 깨뜨리기 일쑤였고 마당을 쓸던 머슴들은 행여나 안방문이 열릴까 두려워 빗자루를 쥔 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요. 웅장하고 활기 넘치던 기와집의 아침은 이제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눈치만 보는 무덤처럼 차갑고 으스스한 침묵의 공간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무너졌고 매일 밤 안채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스스슥 소리와 뼈 마주치는 소리만이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며 집안을 끔찍한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었답니다. 이 흉흉한 소문은 높은 담장을 넘어 마을 우물가를 거쳐 논밭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빠르게 흘러들어가 온 동네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무렵이면 기와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맞아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집 근처로 난 길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한때 곡식을 꾸러 오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북적이던 대문 앞은 이제 인적조차 끊긴 채 낙엽만 스산하게 굴러다니며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었던 크고 아름다운 기와집은 탐욕이 낳은 끔찍한 저주에 갇혀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집안의 공기가 날이 갈수록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자 연화는 두려움에 떠는 식구들을 다독이기 위해 억지로라도 더욱 밝은 미소를 지으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와 마당에 물을 뿌려 비린내를 씻어내려 애썼고 따뜻한 아궁이 불을 지피며 차갑게 식어가는 집안에 온기를 채워 넣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겁에 질려 울먹이는 어린 하녀들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아주며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하는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굳건했습니다. 비록 거대한 공포가 목조를 듯 다가오고 있었지만 연화는 자신이 무너지면 이 집안의 순박한 사람들마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 무렵 안방의 풍경은 빛을 잃고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으며 마님은 방 안으로 스며드는 한 줌의 햇빛조차 견디지 못해 창문을 두꺼운 소미불로 겹겹이 막아버렸습니다. 대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마님은 침구 위를 뱀처럼 스르륵 기어다니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낮고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지요. 사람의 걸음걸이를 잊어버린 듯 방바닥을 배로기며 쓸고 다니는 마찰음은 밤의 고요를 찢고 나와 마루 밑을 지나 하인들의 숙소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인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틀어 막았으며 햇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숨어버린 마님의 존재는 이미 사람이 아닌 끔찍한 요물 그 자체였답니다. 더 끔찍한 일은 밤이 되면 부엌에 보관해 두었던 날고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쓰려고 매달아 놓았던 생닭이며 푸젓간에서 썰어온 생고기들이 아침이면 핏자국만 남긴 채 감쪽같이 사라져 찬모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주저앉아 통곡을 했지요. 부엌 문턱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질질 끌리며 지나간 듯한 끔찍한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끝은 어김없이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생고기를 씹어먹으며 피를 흘리는 마님의 모습을 상상한 하인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당장이라도 보찜을 싸서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두려움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답니다. 핏자국을 따라 안채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간 연화는 돛돌 위에 떨어져 있는 작고 기괴한 물체들을 발견하고는 그만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에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짙은 푸른빛을 띠고 매끈하게 번쩍이는 짐승의 차가운 비늘 조각들이 핏방울과 함께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마님이 삼켜버린 그 무서운 여의주가 마님의 육신을 사람의 형태가 아닌 흉측한 이무기의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현실 앞에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연화는 여기서 쓰러지면 집안이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며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았답니다. 기괴한 비늘이 발견된 이후로 집안의 기운은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처참하게 변해갔고 기와집 마당은 낮에도 서리가 내린 것처럼 차갑고 스산한 기운만이 맴돌았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짹짹거리던 제비들은 불길한 기운을 견디지 못해 새끼들을 데리고 서둘러 날아가 버렸고 마당을 누비던 고양이마저 담장을 넘어 도망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외양간의 소들은 안채 쪽을 향해 불안한 눈빛을 굴리며 밤새도록 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냈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다가올 거대한 죽음과 재앙을 예견하는 듯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이토록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피하는 끔찍한 공간 속에서 연화만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위태로운 집안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을 뿐이랍니다. 이렇게 절망의 그림자가 기와집을 짙게 덮고 있을 때 이 집안에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마당을 쓸고 정원을 돌보며 늙어온 지혜로운 노인 최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최영감은 평소 말수가 적고 늘 허리를 굽힌 채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는 분이었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오랜 세월 겪어온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었지요. 그는 집안이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마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요기를 단번에 알아채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궁리만 하는 와중에도 최영감은 도망치는 대신 집안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연화의 갸륵한 마음을 헤아리고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느 늦은 밤 우물가에서 달빛에 의지해 홀로 산더미처럼 쌓인 하인들의 빨랫감을 치대고 있던 연화의 등 뒤로 다가온 최영감의 표정은 몹시도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연화는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쭈글쭈글한 주름 속에서 빛나는 최영감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고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러 오셨음을 직감하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지요. 달빛 아래 선 최영감은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무겁게 입을 떼며 이 끔찍한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갈라져 있었지만 밤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단단하여 연화의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속을 단숨에 파고들며 흔들리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연화야, 잘 듣거라. 그것은 이무기의 것이니 주인이 아닌 자가 품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최영감은 낮지만 뼈가 실린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하며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영감님은 인간의 탐욕으로 감히 다룰 수 없는 신령한 물건을 욕심내어 삼켜버린 마님의 죄악이 결국 마님 자신의 육신을 짐승의 껍데기로 바꾸어 놓는 저주를 불렀다고 설명했지요. 수백 년을 기다려 승천하려던 이무기의 원한과 찬란한 생명력이 담긴 여의주를 인간의 더러운 욕망으로 더럽혔으니 그 벌로 끔찍한 요괴가 되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영감의 그 명확하고 두려운 한마디는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공포에 떨기만 했던 연화에게 상황의 진실을 정확히 일깨워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었답니다. 최영감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은 연화는 마치 캄캄한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등불을 발견한 것처럼 두려움이 가라앉고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뚜렷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이 겪고 있는 끔찍한 변화가 단순한 병이나 미치광이의 행동이 아니라 신령한 짐승의 물건을 탐한 대가로 치르는 무서운 형벌임을 깨닫게 되니 가슴속이 서늘해지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지요. 무지몽매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눈앞에서 목도한 연화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온 자신의 소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비록 상대가 인간을 초월한 요괴로 변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명확히 알게 된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제 공포보다는 집안을 구해야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답니다. 최영감은 연화의 굳건해진 눈빛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덧붙여 말하기를 요사스러운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맑고 강한 기운을 지닌 식물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산기벅에서 자라는 양기 가득한 쑥과 푸르고 고든 소나무의 솔잎을 태운 연기만이 저 음산하고 비릿한 이무기의 기운을 억누르고 요괴의 본성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고 속삭였지요.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위험하여 짐승으로 변한 마님의 격렬한 분노를 살 수 있으니 절대로 혼자서 섣불리 나서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영감님의 조언 하나하나는 연화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겨졌고 그녀는 이 끔찍한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고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조심스럽게 피워 올렸답니다. 밤 공기가 무척이나 찼지만 연화는 최영감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영감님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 동안 우물가에 서서 맑은 수면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는 이 커다란 기와집과 무고한 하인들의 목숨이 달렸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지요. 탐욕의 화신이 되어버린 마님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그 요사스러운 기운이 더 이상 착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집안의 맑은 기운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달빛 아래 우뚝 선 연화의 그림자는 전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으며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하고 강인한 의지가 묻어나고 있었답니다. 며칠 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세찬 바람이 기와 지붕을 때리며 울부짖는 밤이 찾아오자 안방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음은 그 어느 때보다 사납고 요란하게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쿵쿵거리며 방바닥을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창호지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긁히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고 마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탁하고 거친 쇳소리로 변해 있었지요. 내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도, 이 엄청난 힘도 모두 내 것이다. 라며 절규하는 그 섬뜩한 외침은 폭풍우 소리를 뚫고 온 집안에 울려 퍼지며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 웅장했던 기와집은 끔찍한 괴물의 거대한 요람이 되어버렸고 숨막히는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답니다. 행랑채에 모여있던 어린 하녀들과 머슴들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마님의 목소리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덜덜 떨며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오직 연화만이 잠들지 않은 채 비바람을 맞으며 손에 작은 호롱불을 들고 마당 곳곳을 순찰하며 굵은 소금을 흩뿌려 어둠 속에서 뻗어나오려는 요사스러운 기운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지요. 몰아치는 비바람에 호롱불이 자꾸만 꺼지려 했지만 연화는 옷소매로 바람을 막으며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냈고 그녀가 걷는 발걸음마다 남겨진 하얀 소금길은 어둠에 맞서는 유일한 결계와도 같았습니다. 무서움에 치아가 부딪히고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에 떨면서도 연화는 사람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 안채를 향해 부릅뜬 눈을 거두지 않고 밤을 지새웠답니다. 벼락이 치며 하늘이 번쩍이던 찰나 연화는 찢어진 안방 창호지 틈 사이로 믿을 수 없이 끔찍하고 기괴한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고는 너무 놀라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바닥을 기어다니던 마님의 몸뚱어리는 이미 사람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고 두꺼운 이불 사이로 드러난 팔과 목덜미에는 뱀의 피부처럼 흉측한 푸른 비늘들이 빽빽하게 돋아나 번들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길게 찢어진 입술 사이로는 뱀처럼 갈라진 붉은 혀가 날름거리고 있었으며 마님의 눈동자는 사람의 온기를 잃어버린 채 파충류 특유의 차갑고 노란빛을 띠며 번뜩이고 있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의주의 저주가 마침내 마님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내고 그 안에 숨어있던 끝없는 탐욕의 짐승을 현실로 끄집어내고야 말았다는 끔찍한 사실을 연화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답니다.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만 기와집 위에는 여전히 짙고 검은 먹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어스름한 저녁처럼 기괴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집을 올려다보던 마을 촌장과 사람들은 저 집안의 고인 무거운 요기가 하늘의 기운마저 탁하게 물들이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고 집 근처로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게 되었지요. 한때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던 부잣집은 이제 썩은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저주받은 흉가로 변하여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지워지고 오직 공포의 대상으로만 흉흉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끔찍한 탐욕이 만들어낸 이 짙은 어둠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걷어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연화와 식구들을 차갑게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연화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최영감의 조언대로 짐승을 몰아낼 준비를 하기 위해 뒷산에 올라가 양기 가득한 쑥을 한 아름 캐내었습니다. 그리고 뒤뜰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굴락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푸르고 억센 솔잎들을 모아 바구니에 가득 담으며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대립의 순간을 위해 묵묵히 칼을 가는 심정으로 임했지요. 누가 볼세라 헛간 깊숙한 곳에 쑥과 솔잎을 조심스럽게 숨겨두고 잘 마르도록 매일 밤 뒤집어주며 연화는 자신의 여린 손으로 거대한 악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에 가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성스레 말리는 그 쑥과 솔잎의 쌉싸름하고 향긋한 냄새는 탁해진 집안의 공기를 아주 조금씩이나마 정화시키며 연화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답니다. 집안의 긴장감은 마치 끓어오르는 가마솥의 뚜껑처럼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해졌고,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연화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지하며 다가올 결정적인 순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비린내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짙어졌고, 밤마다 들려오는 기괴한 쇳소리와 바닥을 긁는 소리는 벽을 타고 넘어와 사람들의 신경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지요. 기와집은 더 이상 사람들이 모여 온기를 나누고 밥을 짓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끔찍한 욕망으로 똘똘 뭉친 요괴가 웅크리고 앉아 먹잇감을 노리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짐승의 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을 산산조각낸 이 참혹한 굴레 속에서 연화는 피할 수 없는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답니다. 깊은 밤, 부뚜막 곁에 홀로 앉아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연화는 두 손을 깍지 끼고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거짓 없고 순수한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결코 주인을 해치려는 불충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끔찍한 탐욕에 잡아먹혀 괴물이 되어버린 마님을 그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애달픈 구원의 손길임을 호소했지요. 또한 이 일로 인해 죄 없는 집안 식구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 끔찍한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금 예전의 맑고 평화로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불꽃이 튀어오르며 연화의 굳은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맑고 투명한 영혼은 다가올 무서운 폭풍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길고 긴 공포의 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듯 집안을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연화는 헛간에 준비해둔 잘 마른 쑥과 솔잎을 만지작거리며 머지않아 다가올 운명의 새벽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아무리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지라도 연화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용기와 희망의 따뜻한 불씨만큼은 결코 꺼뜨릴 수 없었지요. 모든 준비를 마친 연화는 굳게 닫힌 안방문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마침내 이 끔찍한 거짓과 흉측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저주받은 여의주를 뽑아낼 그날을 위해, 숨을 마천하의 그날을 위해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등 뒤로 보호하며 우뚝 선 연화의 굳센 모습과 함께 기괴하고 소름 끼치던 두 번째 밤의 이야기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남기며 저물어가고 있었답니다. 모진 비바람이 밤새도록 기와집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간 다음 날 새벽,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나듯 부서져 내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기어나온 마님의 모습은 더 이상 이 집안을 호령하던 안주인의 기품 있는 자태가 아니라 끔찍한 욕의 그 자체였지요. 탐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무기의 저주에 완전히 잠식당한 마님은 두 발로 걷는 법을 잊어버린 채 배를 땅에 깔고 스멀스멀 기어다니며 온 마당에 비릿하고 썩은 진흙 같은 점액질을 질질 흘리고 다녔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을 쓸러 나왔던 하인들은 그 참혹하고 소름 끼치는 광경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동댕이 치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햇빛이 채들지 않은 푸르스름한 새벽빛 아래서 드러난 마님의 몰골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할 만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어 보는 이들의 숨통을 옥죄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바닥에 끌렸고, 드러난 살갗은 오랜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끔찍하게 터져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갈라진 피부 틈새마다 어김없이 돋아난 짙은 푸른빛의 차가운 파충류 비늘들은 마님이 몸을 틀 때마다 서로 부딪히며 스스슥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어 마당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잃고 거대한 뱀처럼 변해버린 마님의 목덜미와 앙상한 팔뚝은 이미 온전한 이무기의 껍데기로 뒤덮여 기괴한 윤기를 번들거리며 사람들의 이성을 산산조각내고 있었답니다. 마당을 뱀처럼 기어다니던 마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하인들을 향해 고개를 기괴하게 꺾어 돌리더니 찢어질 듯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마당을 밟는 자들은 모두 뼈를 씹어 삼켜버릴 테다. 라고 울부짖는 마님의 목소리는 이무기의 하악질과 섞여 끔찍한 공명음으로 울려 퍼졌지요. 탐욕에 절어버린 마님의 붉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는 도끼 어린 검은 침이 뚝뚝 떨어졌고 짐승처럼 날카롭게 변해버린 손톱은 흙바닥을 깊게 파고들며 언제라도 사람들을 덮칠 듯한 살기를 맹렬하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그 끝없는 소유욕은 육신이 요괴로 변해버린 와중에도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폭하게 타오르며 끔찍한 광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그 끔찍한 요괴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하인들은 마침내 참았던 비명을 터뜨리며 사방으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기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참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눈물만 뚝뚝 흘렸고 건장한 머슴들조차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랑채 구석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지요. 그동안 마님의 매서운 불호령 앞에서도 묵묵히 집안일을 해내던 사람들이었지만 눈앞에서 뱀으로 변해가는 진짜 괴물을 마주하자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살기등등한 마님의 붉은 눈동자가 쫓아올까 두려워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숨어버리자 넓은 마당에는 오직 섬뜩한 비늘 부딪히는 소리만이 소름 끼치게 맴돌며 죽음의 공포를 짙게 들이우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아비규환의 순간 연화만이 유일하게 이성을 잃지 않고 굳은 얼굴로 달려나와 쓰러진 어린 찬모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연화 역시 온몸에 털이 쭈뼛 서고 다리가 떨리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지만 자신이 물러나면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초인적인 용기를 쥐어짜냈지요. 그녀는 꿈틀거리며 다가오는 마님을 향해 마님,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마님의 그 헛된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먹고 있사옵니다. 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연화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님은 잠시 멈칫하며 기괴하게 흔들리던 고개를 멈추고 연화를 향해 서늘하고 노란 파충류의 눈동자를 번뜩이며 고정시켰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마님의 두 눈동자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따위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포식자의 잔인하고 섬뜩한 눈빛 그 자체였습니다. 뱀의 눈처럼 세로로 찢어진 동공은 연화를 훑어내리며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끔찍한 살기를 발산했고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비린 숨결은 역겨운 냄새를 풍겼지요. 연화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지독하게 차가운 요기에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지만 등 뒤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버티며 당당하게 맞서는 연화의 그 맑고 티 없는 기운이 거대한 요기를 아주 미세하게나마 밀어내고 있었고 팽팽한 대치는 살얼음판처럼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기와집 마당으로 쏟아지자 마님은 불에 데인 듯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무기의 저주가 깃든 어두운 요기의 몸뚱어리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태양빛을 견뎌낼 수 없었기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빛을 피해 도망쳐야 했지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안방의 깊은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숨어들어간 마님은 문을 거칠게 닫아걸고는 구석에서 씩씩거리며 분노의 하악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물러가긴 했지만 연화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짙은 어둠이 내리는 오늘 밤에 찾아올 진정한 공포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마당의 참상은 밤새 요괴가 휩쓸고 지나간 자국들로 가득하여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흔적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배를 깔고 기어다닌 궤적을 따라 끈적끈적한 진액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진액이 닿은 자리의 잡초들은 모두 검게 타 죽어 있어 요기의 맹독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지요. 곳곳에는 살점에서 떨어져 나온 푸른 비늘 조각들이 아침 햇빛을 받아 불길하게 번쩍이고 있었으며 하나같이 역겨운 피비린내를 풍기며 집안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쥐고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바닥에 들러붙은 요사스러운 자국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집안에 스며든 저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하게 만들었답니다. 기와집 안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소동과 기괴한 울부짖음은 높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였던 아낙네들은 핏빛으로 변해버린 물을 보고 기겁하여 도망쳤으며 밤새 들려오던 짐승의 쇳소리가 이무기의 하악질이었다는 소문은 마을을 집어삼킬 듯 번져나갔지요. 마을 어른들은 당장 무당을 불러 구슬해야 한다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흉흉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기와집 근처로 다가가려는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끔찍한 요괴의 공포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는 동안 오직 연화만이 고립된 집안에서 모두의 생존을 건 외롭고도 처절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묵묵히 낯을 갈고 있던 최영감이 다시 한번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숨어버린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는 늙은 조언자의 존재는 연화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었고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영감님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오늘 밤 놈이 완전히 껍데기를 벗기 전에 모아둔 양기를 불태워야만 이 집안이 살 수 있다. 최영감은 단호한 눈빛과 함께 이 결정적인 조언을 남기고 몸을 숨겼습니다. 짧고 묵직한 이 한마디는 연화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조차 깨끗하게 태워버렸고 그녀는 결전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답니다. 최영감의 조언을 가슴에 새긴 연화는 더 이상 끔찍한 진실을 덮어두고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님이 스스로 여의주를 토해내지 않는 이상 오늘 밤 저 요괴는 완전히 뱀으로 변하여 집안 사람들을 차례로 산채로 집어삼키는 대학살을 벌일 것이 분명했지요. 연화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량한 하인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꼴만은 결코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는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닦으며 마음의 준비를 마쳤고 헛간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모아두었던 말린 쑥과 솔잎들을 꺼내어 진실을 밝힐 굳건한 채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답니다. 헛간 문을 열어젖히자 연화가 정성스럽게 말려두었던 쑥과 솔잎들이 알싸하고 상쾌한 양기의 향기를 뿜어내며 기와집의 탁한 공기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짙은 녹색빛을 잃지 않고 바싹 마른 솔잎과 쑥 무더기는 보잘것없는 풀더미에 불과했지만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서려 있어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았지요. 그녀는 커다란 소쿠리를 가져와 이 마법의 방패와도 같은 약초들을 가득 담아 마당 한가운데로 옮기며 이것이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희망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쌉싸름한 쑥 향기가 바람을 타고 안방 쪽으로 흘러가자 창호지 너머에서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요괴의 거친 숨소리가 예민하게 터져 나오며 마당의 긴장감을 높여갔답니다. 연화는 마당 중앙에 소쿠리를 내려놓은 뒤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하인들을 조심스럽게 불러 모아 그들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연화는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가 계속 숨어만 있는다면 오늘 밤 이 집안은 저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지요. 이어서 그녀는 쑥과 솔잎을 가리키며 이것이 흉측한 요기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방이니 모두 힘을 합쳐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연화의 확고하고 용기 있는 눈빛과 진심 어린 호소에 감화된 하인들은 떨리던 손을 꽉 쥐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의 준비를 마친 하인들은 연화의 지시에 따라 커다란 대쇠화로 7개를 꺼내어 마당 한가운데를 둥글게 감싸듯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며 결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장작을 패어 화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연화가 말려둔 쑥과 솔잎을 수북하게 쌓아 올리는 손길에는 공포를 억누르고 살아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아직 불을 붙이지도 않았음에도 마당 전체에는 솔잎의 맑은 기운과 쑥의 생명력이 퍼져나가 차갑고 비린 요기를 걷어내며 숨통을 틔워주고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를 마쳐가자 웅장했던 기와집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사냥감이 아니라 짐승의 목줄을 겨누는 거대한 덫으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었답니다. 화로에 쑥과 솔잎이 쌓여갈수록 맑고 강인한 양기가 마당을 맴돌자 안방에 틀어박힌 마님의 발작은 점점 더 흉폭하게 변해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요동쳤습니다. 맑은 기운을 혐오하는 요괴의 본능은 마당에서 피어오르는 양기를 감지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쳤으며 방 안의 집기들을 모조리 부수며
지독한 파괴 본능을 여과 없이 드러냈지요. 당장 그 불결한 풀더미를 치우지 못할까? 내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구나. 라며 울부짖는 목소리는 이무기의 악에 바친 비명으로 변해 온 집안의 기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뱀의 돌리튼 그림자는 발악하듯 끊임없이 팽창하기를 반복하며 밤이 오면 끔찍한 피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마님의 몸뚱어리가 변형되는 소리는 차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소름 끼치고 끔찍하여 마당에 선 사람들의 고개를 절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두둑하며 굵은 뼈마디가 어긋나고 길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죽이 찢어지는 찌걱거리는 소리가 방문을 뚫고 생생하게 전해져 귀를 고문하고 있었지요. 여의주가 뿜어내는 끝없는 요력은 마님의 나약한 인간 육신을 파괴하고 이무기의 거대한 껍질을 강제로 입히는 탈피의 과정을 가속화시키며 진정한 괴물의 탄생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소음 사이로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영혼마저 팔아넘긴 자가 겪어야 하는 무섭고 참혹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오후가 되자 해는 서쪽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고 하늘은 핏빛처럼 붉은 노을로 물들며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듯 기와집 전체를 무거운 기운으로 짓눌렀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에서 가장 붉게 타오르는 참숯을 골라 삽에 담아 마당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며 어둠에 맞서기 위한 마지막 불씨를 옮겨 날랐지요. 그녀의 얼굴은 열기 때문에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지만 입술만큼은 단호하게 다물린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굳건한 결의를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7개의 화로 곁으로 옮겨지자 연화는 횃불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굳게 닫힌 안방문을 매섭게 노려보며 요괴가 나오기만을 고요히 기다렸답니다. 마침내 해가 완전히 지고 기와집 주변으로 칠흑 같은 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아 공기는 숨을 쉬기조차 벅찰 정도로 빠끈적하고 숨 막히는 요기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마저 잦아들어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끔찍한 정적이 집안을 삼켰고 오직 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사람들의 고조된 심장 박동과 맞물려 마당을 채우고 있었지요. 하늘의 별빛조차 탁한 기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화로 주변에 웅크려 앉아 공포를 직면했습니다. 연화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화로의 중심에 꼿꼿하게 서서 거대한 어둠이 토해낼 끔찍한 짐승의 첫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온몸의 감각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있었답니다. 정적이 극에 달한 순간 벼락 같은 파열음과 함께 마침내 안방의 육중한 나무 문짝이 종이장처럼 산산조각 나며 허공으로 거칠게 튕겨져 날아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살난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차갑고 비린 이무기의 맹렬한 욕이었으며 그 기운은 눈에 보일 정도로 짙은 검은 안개가 되어 마당을 덮쳤지요. 어둠 속에서 씩씩거리는 거친 숨결과 함께 방바닥을 긁으며 기어나오는 흉측하고 거대한 실루엣은 하인들의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탐욕에 찌들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마님의 육신은 완전한 괴물의 형태를 띠고 붉은 눈동자를 번뜩이며 횃불을 든 연화를 향해 서서히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마루를 딛고 마당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요괴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괴한 거대 파충류의 흉측한 형상을 고스란히 띠고 있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다리는 서로 들러붙어 굵고 길다란 뱀의 꼬리처럼 변해 있었고 온몸은 날카롭고 번들거리는 푸른색 비늘로 뒤덮여 섬뜩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지요. 길어진 목 끝에 달린 얼굴은 이목구비를 희미하게 간직했지만 입은 귀밑까지 찢어져 있었고 붉은 혀가 날름거릴 때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쩍이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요괴는 꼬리를 기둥에 휘감고 몸을 세우며 이곳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내 먹잇감이다라고 쇳소리가 섞인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을 향해 맹렬하게 덤벼들 준비를 했답니다. 요괴로 변한 마님은 번개 같은 속도로 마당을 가로질러 곳간 쪽으로 돌진하더니 자물쇠를 단번에 부수고 들어가 날고기와 쌀자루를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하는 끔찍한 식욕을 보였습니다. 피가 떨어지는 생고기를 덩어리째 집어삼키는 짐승의 포식 장면은 참혹했고 요괴의 찢어진 입가로는 시뻘건 핏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곡식 자루마저 터뜨려
생쌀을 흙과 함께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으며 끝없는 굶주림을 채우려는 그 광기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지옥도였습니다. 먹잇감을 삼키며 고개를 치켜든 요괴의 붉고 탁한 눈동자는 이제 곳간을 넘어 마당에 서 있는 연화와 하인들의 살점을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소름 끼치게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피비린내를 풍기며 마당 중앙으로 다시 기어나온 거대한 요괴는 압도적인 덩치로 연화의 숨통을 끊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치켜들고 매섭게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괴가 뿜어내는 숨막히는 요기가 코앞까지 닥쳐왔지만 연화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화로의 결계 정중앙에 굳건하게 두 발을 디디고 버텼지요. 바람이 불어 연화의 치맛자락이 세차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맑고 결연한 눈동자는 요괴의 붉고 흉측한 눈과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렬하게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하인들은 연화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손에 든 숯불, 삽을 움켜쥐고 요괴가 덮쳐오면 불을 지필 수 있도록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신호만을 간절히 기다렸답니다. 대치 속에서 연화는 요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가장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 집안은 결코 당신의 끔찍한 탐욕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맑고 티 없는 외침은 이무기의 요기를 가르며 기와집 마당 전체에 메아리 쳤고 두려움에 떨던 하인들의 심장에 뜨거운 불씨를 당기며 용기를 불어넣었지요. 비록 거대한 괴물 앞에서 작고 연약한 소녀의 몸이었지만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 그녀의 영혼을 강철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의 기세에 눌린 요괴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분노를 폭발시키며 입을 쩍 벌리고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낸 채 연화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들어왔답니다. 요괴의 끔찍한 아가리가 연화를 집어삼킬 듯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그녀는 등 뒤의 하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금입니다. 당장 불을 피우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연화의 결연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화로 곁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은 일제히 들고 있던 벌겋게 달아오른 참숯을 화로 속의 마른 쑥과 솔잎더미 위로 과감하게 쏟아부었지요. 숯불이 닿자마자 말라있던 쑥과 솔잎은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짙고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마당을 거대한 쑥 연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짐승의 돌진을 막아낸 것은 칼이 아니라 순박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피워낸 강력한 양기의 불꽃이었고 이 반격은 절망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답니다. 화로 7개에서 피어오른 짙고 매운 쑥 연기와 솔잎의 청명한 기운이 거대한 장막을 형성하며 덮치자 요괴는 공중에서 뒤틀리며 찢어지는 괴성을 지르고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토록 강대했던 이무기의 요력은 연화와 하인들이 만들어낸 맑고 뜨거운 양기의 소용돌이 앞에서는 힘을 잃고 끔찍한 고통 속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지요.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불길이 더욱 타오르도록 화로의 장작을 밀어 넣으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맑은 영혼이 탐욕의 괴물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짙은 연기 속에서 요괴의 비명소리가 마당의 밤 공기를 찢으며 처절하게 메아리치는 가운데 웅장한 기와집에 숨막히던 밤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드러내며 최후의 심판을 향해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7개의 커다란 화로에서 일제히 피어오른 짙고 매운 쑥 연기와 청명한 솔잎 향기는 순식간에 마당 전체를 거대한 안개처럼 뒤덮으며 요괴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맹렬한 불길과 독한 연기는 마님의 육신을 지배하던 이무기의 탁하고 비릿한 요기를 사정없이 태워버리며 끔찍한 고통을 선사했지요. 마당을 뒹굴며 괴로워하는 요괴의 비명소리는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로 변해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메아리쳤고 두려움에 떨며 대문 밖을 서성이던 마을 사람들조차 그 처절한 소리에 귀를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맑고 강인한 양기의 불꽃은 탐욕에 찌든 어둠을 몰아내며 기와집 마당을 정화하는 신성한 의식처럼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독하고 매운 연기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횃불을 높이 치켜든 채 하인들을 독려하며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괴물은 우리의 맑은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연화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하여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지요. 하인들은 연화의 외침에 힘을 얻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화로의 마른 쑥과 솔잎을 계속해서 쏟아부었고 맹렬한 불길은 요괴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짐승의 기괴한 울부짖음 앞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친 순박한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는 이무기의 끔찍한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무기가 되어 빛나고 있었답니다. 화로에서 피어오른 솔잎의 맑고 푸른 기운이 요괴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번들거리던 흉측한 비늘들은 마치 불에 달궈진 무쇠처럼 지글거리며 시꺼멓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괴로 변한 마님은 살칸이 벗겨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길다란 꼬리로 마당의 흙바닥을 거칠게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기와집의 담장이 흔들릴 만큼 커다란 진동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마당 중앙에 버티고선 연화와 하인들이 뿜어내는 양기의 기운은 꺾일 줄 몰랐고 연기는 점차 짙어져 요괴의 숨통을 틀어막으며 악의 기운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헛된 젊음과 재물을 탐했던 마님의 무지몽매한 욕망은 결국 스스로의 몸을 불태우는 참혹한 지옥불이 되어 온 마당을 고통의 비명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요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진 입에서 검붉은 도끼를 토해내며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지만 쑥 연기의 결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눈이 멀듯한 연기 속에서 방황하던 요괴는 결국 캄리를 풀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항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지요. 요동치던 거대한 몸집은 양기의 열기에 짓눌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흉폭하게 번뜩이던 붉은 눈동자 역시 초점을 잃고 탁하게 흐려지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무기의 저주도 목숨을 걸고 집안을 지켜내려는 연화와 하인들의 맑고 결연한 마음 앞에서는 거품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는 환영에 불과했던 것이랍니다. 요괴의 움직임이 둔해지자 대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마당의 상황을 엿보던 마을 촌장과 장정들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연화의 등 뒤로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낫과 몽둥이를 쥔 채 벌벌 떨면서도 흉측한 괴물을 몰아내는 일에 동참하겠다며 화로 곁으로 다가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마른 장작을 연달아 던져 넣었지요. 웅장했던 기와집에 깃든 끔찍한 요기를 몰아내기 위해 집안의 하인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맑은 기운을 내뿜으니 그 힘은 가히 태산도 움직일 만큼 거대했습니다. 마님의 탐욕이 단절시켰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끔찍한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로 이어지며 칠흑 같던 어둠을 찬란하게 밀어내는 희망의 빗줄기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횃불을 화로에 기대어 놓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숨을 헐떡이는 요괴를 향해 준엄하게 호령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탐욕스러운 껍데기를 버리고 삼켜버린 남의 물건을 당장 토해내십시오. 라는 연화의 목소리는 밤하늘의 뇌성병력처럼 요괴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며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연화의 당당한 기세와 쑥 연기의 매서운 공격에 완전히 압도당한 요괴는 더 이상 반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채 길쭉한 목을 바닥에 떨구고 컥컥거리며 고통스러운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욕심으로 남의 것을 취한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참혹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그 처절한 모습에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숨을 죽이고 집중했답니다. 짐승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하고 뜨거운 것이 역류하는 듯 요괴의 몸집이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기를 반복하며 섬뜩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요괴로 변한 마님은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두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짐승의 비명을 질렀고 그 입술 사이로는 핏빛 점액질과 함께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지요. 마침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극에 달한 순간 요괴는 허리를 활처럼 크게 젖히며 입을 쩍 벌렸고 끔찍한 구역질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무언가를 마당 바닥으로 세차게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탐욕의 상징이자 집안을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만들었던 서늘하고 푸른 빛의 여의주가 마침내 괴물의 뱃속에서 빠져나와
흙바닥 위를 뒹굴며 그 기괴한 빛을 발산했답니다. 여의주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자 요괴의 몸을 감싸고 있던 단단하고 흉측한 푸른 비늘들은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러지듯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무기의 껍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젊음과 재물을 탐하다 끔찍한 저주를 자초한 마님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 몰골은 예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하게 변해버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지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산발이 되었고 주름진 얼굴은 고통과 공포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어 누구도 감히 그 여인이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기고만장했던 안주인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헛된 욕심이 불러온 참혹한 파멸의 결과가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사람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씁쓸한 동정심을 느끼며 그 초라한 여인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바닥을 뒹굴던 여의주가 푸른 빛을 점차 잃어가며 본래의 차가운 돌덩이처럼 변해가려던 찰나 갑자기 맑게 갠 밤하늘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오색 구름이 마당 위로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뜻밖의 신비로운 광경에 놀라 고개를 들었고 구름 사이로 거대하고 신령스러운 뱀의 형상을 한 진짜 이무기가 위험 있는 자태를 드러내며 기와집 마당을 향해 서서히 내려왔지요. 이무기는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졌던 자신의 여의주를 향해 입을 벌려 부드럽게 물어올렸고 그 순간 잃어버렸던 찬란한 푸른 빛이 다시금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온 마당을 성스럽게 물들였습니다.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보물을 무사히 되찾은 이무기는 연화와 사람들을 향해 묵직한 눈빛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듯 한참을 머물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솟아올랐답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이무기의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에 비치며 완전히 사라지자 기와집을 짓누르고 있던 끔찍하고 무겁던 요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고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마당을 덮고 있던 지독한 피비린내와 썩은 진흙 냄새는 솔잎의 향긋함에 밀려 흩어졌고 밤하늘의 먹구름이 걷히며 밝고 둥근 보름달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었지요. 숨막히던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달은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들고 있던 무기와 빗자루를 내려놓고 서로를 얼싸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기괴했던 악몽의 밤이 드디어 끝나고 연화의 용기와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맑은 평화가 마침내 기와집에 부드럽게 안착하고 있었답니다. 짐승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의 모습을 되찾은 마님은 차가운 마당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자신의 초라하고 늙어버린 두 손을 번갈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욕심과 허영심 때문에 끔찍한 요괴로 변하여 사람들을 해치려 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차마 고개를 들고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님은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연화와 하인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물과 권력을 뒤로 한 채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고 달빛이 비치는 쓸쓸한 대문 밖을 향해 비척비척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길을 터주며 마님의 쓸쓸한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연화 역시 안타까운 눈빛으로 마님이 멀어지는 모습을 오래도록 눈에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온 집안을 호령하며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탐욕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어두운 산길로 쫓겨나듯 떠나는 여인의 최후는 인간의 허황된 욕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지요. 마님의 그림자가 마을 어귀에 굽이진 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저주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실감하며 무거웠던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잃었지만 탐욕이 사라진 그 빈자리는 오히려 맑고 따뜻한 평화로 채워지며 새롭게 숨을 쉴 준비를 묵묵히 다져가고 있었답니다. 마님이 떠나고 마당의 고요함이 찾아오자 그제야 연화는 긴장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곁에 있던 늙은 최영감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든든하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네, 참되고 맑은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요괴의 소굴로 변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라는 최영감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연화는 눈물을 쏟아냈지요. 공포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모두를 지켜낸 소녀의 위대한 희생에 마을 장정들도 다가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하인들도 모여들어 손을 맞잡았고 이들 사이에는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는 끈끈하고 따뜻한 유대감이 마당의 온기를 더욱 다정하게 데워주고 있었답니다. 날이 밝아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마당에는 치워야 할 끔찍한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널브러져 있었기에 연화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씩씩하게 일어나 빗자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솔선수범에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타다 남은 화로의 재를 안전한 곳으로 치우고 엉망이 된 마당을 청소하기 시작했지요. 장정들은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끊임없이 길어와 마당 곳곳에 뿌렸고 아낙네들은 억센솔로 바닥에 눌어붙은 요괴의 끈적한 진액과 비린내를 박박 문질러 씻어내며 집안의 전기를 맑게 정화했습니다. 끔찍했던 밤의 흔적들이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의 찌꺼기들도 함께 흘러가며 기와집은 본연의 고즈넉한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답니다. 부서진 안방의 문짝과 찢어진 창호지들도 솜씨 좋은 머슴들의 손에 의해 차곡차곡 정리되었고 요괴가 핥히어 놓은 기둥의 상처들은 곱게 깎아내어 흉한 모습을 정갈하게 다듬어 놓았습니다. 마님이 숨어 지내며 도끼를 뿜어내던 안방의 두꺼운 이불과 탁한 냄새가 밴 집기들은 모두 마당 한 구석에 모아 양기가 남은 불씨에 태워버려 남은 애군마저 말끔하게 태워 없앴지요. 비록 집안의 물건들은 많이 상하고 부서졌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복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내일에 대한 소박한 희망의 미소가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청소가 진행될수록 기와집은 과거에 닫히고 탐욕스럽던 공간에서 벗어나 서로 돕고 의지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맑은 땀방울로 새롭게 지어진 따뜻하고 튼튼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었답니다. 엉망이 되었던 곳간 역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너진 문을 고쳐달고 바닥에 흩어진 곡식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아 온전한 자루에 다시 채워 넣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요괴가 파헤친 식량은 비록 절반이나 줄어들었지만 연화는 남은 쌀이라도 굶주린 이웃들과 나누어 먹겠다며 곳간 문을 활짝 열어 마을 사람들의 노고에 따뜻한 인심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지요. 마님의 매서운 감시 아래 항상 굳게 닫혀있던 곳간이 활짝 열리고 곡식 냄새가 마당으로 퍼져나오자 그제야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가 이 집안에 찾아왔음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눌 줄 모르고 썩혀가던 재물이 비로소 사람들의 온기를 잇는 따뜻한 양식으로 변모하며 기와집의 공기는 한결 더 넉넉하고 부드러운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답니다. 마당의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맑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담장을 넘어오며 밤새 뜨겁게 타올랐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열기를 기분 좋게 식혀주며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맑은 우물물을 가득 채워 끓인 뒤 밤새 고생한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에게 따뜻한 꿀물을 한 그릇씩 정성껏 대접하며 감사함을 전했지요. 달콤하고 따뜻한 꿀물이 굳어있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사람들은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며 여기저기서 기분 좋은 안도의 한숨을 부드럽게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샘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꿀물을 나누어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제까지의 공포를 완전히 잊은 듯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정겨운 시골 마을의 풍경으로 아름답게 녹아들고 있었답니다. 최영감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마을 촌장에게 다가가 이제 탐욕스러운 주인이 떠났으니 이 맑은 집과 땅은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자들이 함께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촌장 역시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집안을 지켜낸 연화가 사람들을 이끌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며 앞으로 마을에서도 이 기와집의 평화를 위해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지요. 주인이 사라져 오갈 데 없어질까봐 내심 불안해하던 하인들은 촌장과 최영감의 든든한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연화를 도와 더욱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이 모여
주저앉을 뻔했던 커다란 기와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 같은 순간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답니다. 새벽닭이 길게 울음을 터뜨리며 산 너머로 동이 터올 무렵 기와집 마당은 깨끗하게 씻겨진 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고즈넉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요괴의 비늘과 피비린내가 끔찍하게 진동하던 흙바닥은 물기가 마르며 단단하고 정갈해졌고 부서졌던 기물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며 집안 곳곳에는 맑고 단정한 기운만이 부드럽게 감돌며 안정감을 더해 주었지요. 처마 끝에는 밤새 맺혀있던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며 기와집에 내려앉은 평화를 축복하는 듯했고 산새들은 다시 뒷산으로 날아와 경쾌한 지저귀므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던 끔찍한 저주의 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밝아오는 아침의 풍경은 그 어떤 날보다 눈부시고 아름다워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과 벅찬 희망을 가득 불어넣어주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대문 앞에 서서 자신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다정하게 배웅하고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밤새 벌어진 기괴하고 무서운 일들을 함께 겪어낸 사람들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앞으로도 이웃의 정을 나누며 사이좋게 살아가자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하인들만이 남은 기와집은 텅 빈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탐욕 대신 꽉 찬 사람들의 따뜻한 신뢰와 희망이 가득 담겨 있어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 맑은 아침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으로 시원하게 스며들게 하자 웅장했던 기와집은 마침내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편안하고 깊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듯 고요하게 안정을 되찾았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연화는 이제 요괴를 쫓기 위한 매운 쑥, 불이 아니라 식구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쌀을 정성껏 씻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부엌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어린 참모도 이제는 환한 얼굴로 연화의 곁에 다가와 물을 썰고 나무를 묻히며 정겨운 부엌의 일상을 분주하고 활기차게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아궁이에서는 붉고 따뜻한 참나무 장작불이 구수한 향기를 내뿜으며 기분 좋게 타오르고 있었고 가마솥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집안 전체에 훈훈한 온기를 포근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밤의 기억은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경쾌한 도마 소리에 서서히 묻혀가며 기와집의 아침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의 행복 속으로 깊이 녹아들어가고 있었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머슴들이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무너진 장작더미를 다시 반듯하게 쌓아 올리고 썩은 새끼줄을 새 것으로 꼬아 교체하며 부지런하게 집안을 정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무서운 명령이나 강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가꾼다는 생각에 웃음꽃을 피우며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 움직였고 그 모습은 참으로 든든하고 보기 좋았지요. 담장 너머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리며 땀 흘리는 하인들의 이마를 환하게 비추었고 그들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반짝반짝 맑고 생기로운 윤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짐승의 끔찍한 요기가 스쳐갔던 자리는 이제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땀방울로 말끔히 덮이며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다시는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하고 따뜻한 결계로 거듭나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부엌 일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와 환하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듬뿍 받으며 길게 기지개를 켜고는 맑게 갠 파란 하늘을 향해 깊은 안도와 감사의 미소를 부드럽게 지어 보였습니다. 무섭고 끔찍했던 이무기의 저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낸 지난 밤의 일들이 마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일상은 무척이나 포근하고 눈부셨지요.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쓸고 닦아온 이 아름다운 기와집이 탐욕의 맵에서 벗어나 다시금 순박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며 두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맑은 바람이 연화의 머릿결을 다정하게 스치고 지나가며 끔찍했던 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자
이야기의 무거운 장막은 서서히 걷히고 따뜻한 일상만이 남게 되었답니다. 아침 이슬이 영롱하게 빛나는 눈부신 햇살 아래 기와집은 지난밤에 끔찍했던 흔적을 모두 지워내고 맑고 청명한 기운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을 위해 정성껏 따뜻한 아침밥을 짓기 시작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했지요. 밤새 공포에 떨었던 하인들도 이제는 밝은 얼굴로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오며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끔찍한 요괴로 변했던 마님의 탐욕이 사라진 집안에는 더 이상 차갑고 비린 냄새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땀방울과 구수한 밥 냄새만이 포근하게 감돌며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의 숨통을 마침내 활짝 키워주고 있었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어린 찬모는 연화를 도우며 쉴 새 없이 제잘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클그릇에 수북하게 담아내고 들기름을 듬뿍 발라 구운 고소한 김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부지런히 상에 올렸지요. 마당 평상 위에 커다란 상이 차려지자 밤새 고생하며 배가 고팠던 하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삼삼오오 모여들어 둘러앉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주인의 눈치를 보며 언제나 숨죽여 밥을 먹어야 했던 지난날의 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함께 커다란 위기를 이겨냈다는 벅찬 감동과 진정한 자유로움이 맑게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식구들이 둥글게 모여 앉은 평상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따스하고 눈부신 풍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어른이신 최영감님께 먼저 따뜻한 국을 떠올리며 다정하게 식사를 권했고 영감님은 온화한 웃음으로 화답하며 숟가락을 드셨지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밥을 나누어 먹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순간은 지난밤에 소름 끼치던 피비린내와 이무기의 저주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서로의 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밀어주며 정을 나누는 식구들의 모습은 더 이상 상전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진짜 가족처럼 끈끈하고 애틋하게 얽혀 웅장한 기와집을 포근하게 채우고 있었답니다. 아침 식사를 한창 맛있게 하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시끌벅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촌장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집에서 챙겨온 신선한 나물과 갓 낳은 달걀, 그리고 탐스럽게 익은 가을 과일들이 한가득 들려있어 놀라움을 자아냈지요. 지난밤 끔찍한 요괴로부터 마을 전체를 구해주고 맑은 기운을 되찾아준 연화와 하인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달려온 것입니다. 다치거나 쫓겨난 사람 없이 무사히 아침을 맞이한 기와집 식구들의 환한 얼굴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의 두 손을 굳게 맞잡았답니다. 촌장님은 평상 앞으로 다가와 연화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너의 그 맑고 티 없는 용기가 이 큰 기와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를 살렸구나 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평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촌장님의 진심 어린 인정과 따뜻한 격려를 받자 연화는 쑥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탐욕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모두를 지켜낸 연화야말로 이 웅장한 기와집을 물려받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새로운 주인이라며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탐욕에 찌들어 쫓겨난 옛 주인의 빈자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땀 흘릴 줄 아는 맑고 선량한 연화의 따뜻한 품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있었답니다. 지혜로운 조언으로 연화를 도왔던 늙은 최영감 역시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너의 맑은 심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이무기의 노여움을 풀었으니 이 집의 주인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인들 역시 연화가 아니었다면 모두 요괴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라며 연화가 새로운 안주인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듯 크게 환호성을 질렀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 출신의 하녀였지만 오직 집안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랑과 투철한 용기만으로 끔찍한 저주를 이겨낸 연화는 마침내 모두의 축복 속에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기와집은 더 이상 탐욕과 착취의 상징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맑고 따뜻한 희망의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가져온 음식들을 평상 위에 풍성하게 늘어놓고 마당 한가운데에 모여 앉아 모처럼 만에 왁자지껄하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요괴가 뿜어내던 끔찍한 도끼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잔을 부딪히고 웃고 떠드는 정겨운 삶의 소리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지요. 연화는 가장 질 좋은 쌀을 꺼내어 떡을 빚고 곳간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귀한 고기를 내어와 솥에 푹 삶아내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옛 주인이 혼자만 먹으려 꽁꽁 숨겨두었던 산더미 같은 재물들은 이제 굶주렸던 이웃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따뜻한 온기로 변하여 모두의 얼굴에 맑은 웃음꽃을 활짝 피워내고 있었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지난밤의 끔찍한 공포는 달콤한 막걸리 한 사발과 부드러운 고기 국물에 사르르 녹아내리며 말끔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뱀소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맑게 개인마당 한가운데를 까르르 웃으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평화로운 오후의 한때를 만끽했지요. 비록 처마 끝에 창호지는 군데군데 찢어지고 기둥에는 요괴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무서운 흉터라고 생각하지 않고 승리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과 경쾌한 발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와집은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완벽하게 회복하며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잔치 내내 사람들의 빈 그릇을 채워주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진정한 안주인으로서의 넉넉하고 따뜻한 덕목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 요괴와 맞서 싸워준 어린 하녀들과 머슴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기를 집어 입에 넣어주며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그 정성스러운 손길에 감동한 사람들은 연화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 이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를 믿고 굳건하게 의지하며 헤쳐나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었던 끔찍한 어둠의 터널을 다 함께 손을 잡고 무사히 빠져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늦가을의 햇살만큼이나 눈부시게 단단하고 포근해져 있었답니다. 즐거웠던 잔치가 끝나고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즈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 아씨, 이제 밤이 깊어도 무서워하지 말고 발 뻗고 편히 주무시구려 라는 촌장님의 따뜻한 마지막 인사는 기와집 사람들에게 깊은 위안과 평화를 안겨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산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웅장한 기와집에는 다시금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지난밤처럼 뼈를 시리게 하는 끔찍한 정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마당 곳곳에 잔잔하게 배어있는 그 고요함은 고된 하루를 무사히 끝마치고 찾아오는 아주 달콤하고 포근한 휴식의 평화로운 침묵이었답니다. 마당을 정리한 하인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씻고 잠자리에 들 채비를 했고 연화 역시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을 꼼꼼하게 단속한 뒤 안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끔찍한 요괴가 서식하던 안방은 맑은 연기로 정화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이제는 새하얀 창호지 너머로 따뜻한 호롱불빛이 부드럽게 새어나오는 아늑하고 편안한 방으로 변해 있었지요. 연화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깨끗한 소미불을 바닥에 깔며 그 푹신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비로소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온전히 그녀의 맑고 따뜻한 숨결로 채워지며 비로소 진정한 주인을 만나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있었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산골 마을은 가을의 서늘한 바람결을 타고 들려오는 풀벌레들의 청아하고 고운 노랫소리로 가득 채워지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더해갔습니다. 귀뚜라미와 여치들이 빚어내는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화음은 마치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다정한 자장가처럼 맑게 울려 퍼지며 기와집의 담장을 조용히 넘어 들어왔지요.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선선한 밤 공기는 연화의 뺨을 부드럽게 간지럽혔고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호롱불은 춤추듯 일렁이며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흠뻑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요괴의 거친 숨소리와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음에 시달려야 했던
어제의 밤과는 달리 오늘 밤은 오직 맑고 아름다운 자연의 숨결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끄기 전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오늘 하루 우리 식구들을 무사히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맑고 따뜻한 기도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요괴를 쫓기 위한 어젯밤의 처절하고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넉넉하고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순수한 감사와 이웃을 사랑하는 깊은 애정이 담긴 부드러운 속삭임이었지요. 기도를 마친 연화는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하인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입가에 잔잔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던 끔찍한 시간은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 수 있는 완벽한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은 행랑채에서도 하인들은 각자의 방에 모여 누워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우며 새롭게 다가올 밝은 내일을 한껏 부풀어 오른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너진 헛간을 마저 고치고 텃밭에 남은 배추를 뽑아 다 함께 맛있는 김치를 담그자며 서로의 역할을 나누는 목소리에는 생기와 활력이 듬뿍 묻어났지요. 요괴의 끔찍한 횡포 앞에서는 당장 내일의 목숨조차 기약할 수 없었지만 맑은 기운을 되찾은 지금 그들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의 문풍지가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마저 정겹게 들리는 이 따뜻한 밤은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깊은 숙면의 길로 이끌어주고 있었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둥글고 밝은 보름달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은빛 달빛을 기와집 마당 가득 풍성하게 쏟아부으며 지난밤의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위로의 빛을 보냈습니다. 장독대에 가지런히 놓인 항아리들은 맑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냈고 마당 한 구석의 깊은 우물물은 더 이상 불길한 푸른빛이 아닌 투명한 별빛을 머금고 찰랑거렸지요. 탐욕의 화신이 휩쓸고 간 끔찍한 상처는 선량한 사람들의 연대와 맑은 자연의 기운에 의해 빠르게 아물어갔고 집안은 본래의 넉넉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완전히 되돌아왔습니다. 이무기의 저주가 남긴 무서운 교훈은 마음속 깊이 새긴 채 사람들은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맑고 포근한 빛이 가득한 희망찬 내일을 향해 평화롭게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던 어린 하녀는 따뜻한 이불의 감촉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편안하고 맑은 숨소리를 내며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이의 이불깃을 꼼꼼하게 다독여주며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밝은 달빛을 향해 부드러운 눈길을 던지고는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바랐지요. 집안을 짓누르던 끔찍한 공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괴물도 흔적 없이 소멸했으니 이제 이곳에는 정직하게 땀 흘리며 서로를 아끼는 맑은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눈부신 무지개처럼 고난을 딛고 일어선 순박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그러 따뜻한 밤의 고요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골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맑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고 다정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어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뒷산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들은 밤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리며 쏴 하는 맑은 소리를 내었고 그것은 마치 용감하게 집안을 지켜낸 연화에게 박수를 보내는 듯 했지요. 끔찍하고 기괴했던 이무기의 저주가 완전히 물러간 기와집은 이제 어떤 어둠의 기운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요새가 되어 사람들을 든든하게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탐욕이라는 무서운 병을 앓았던 이 커다란 집은 연화의 순수하고 맑은 정성 덕분에 완벽하게 치유되어 다시금 밝은 생명력을 뽐내며 고요한 숨결을 내쉬고 있었답니다. 부뚜막 안에는 밤새 꺼지지 않도록 두툼하게 묻어둔 참나무 숯불이 붉게 달아올라 훈훈한 열기를 뿜어내며 겨울을 준비하는 기와집의 포근한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끔찍한 요괴가 뿜어내는 비린내를 막아보려 소금을 뿌려대며 벌벌 떨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맑고 구수한 밤 냄새와 사람들의 넉넉한 웃음소리만이 피어나는 정겨운 공간이 되었지요.
연화는 언제나처럼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와 이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을 먹일 따뜻한 밥을 짓는 일상을 변함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인의 매서운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한 맑고 다정한 마음만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솥뚜껑을 연다는 사실이랍니다. 우물가 주변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들국화들은 가을 달빛을 듬뿍 머금고 은은하고 맑은 향기를 바람에 실어보내며 기와집 마당을 수놓은 평화의 밤을 조용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끔찍한 여의주가 뿜어내던 서늘한 요기로 인해 하마터면 생명력을 잃고 영원히 말라버릴 뻔했던 꽃과 나무들도 이제는 맑은 물을 흠뻑 마시고 다시금 푸르게 피어나고 있었지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서로를 보듬어 안는 이 웅장한 기와집은 탐욕의 허무함을 일깨우는 공간에서 선량함이 피워내는 기적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끝없는 욕심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지만 맑고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은 단단한 방패가 되어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는 진리가 집안 곳곳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 기괴하고 무서웠던 이무기의 저주 이야기는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또 다른 먼 마을로 전해지며 오래된 전설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옛날 아주 탐욕스러운 마님이 구슬을 삼켰다가 요괴가 되었지만 맑고 용기 있는 하녀가 불을 피워 집안을 구했단다 라고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속삭이는 으스스하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언제나 선량한 마음씨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여 끔찍한 어둠을 물리친다는 다정하고 든든한 교훈이 부드럽게 따라붙어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기와집은 그 전설을 묵묵히 품은 채 앞으로도 변함없이 맑고 따뜻한 밥 짓는 연기를 평화롭게 피워 올리며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랍니다. 깊고 푸른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기와집 지붕 위로 영롱하고 맑은 축복의 가루를 다정하게 뿌려내려 평온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친 기와집 식구들은 저마다의 아늑한 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끔찍한 공포 대신 맑고 달콤한 꿈을 꾸며 깊은 숨을 고르게 내쉬었지요. 어둠 속에서 짐승의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 대신 새근새근 들려오는 평화로운 숨소리는 이 집안이 완전히 악몽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찾았음을 조용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연화는 또다시 맑은 미소를 지으며 부지런히 마당을 쓸 것이고 웅장한 기와집은 사람들의 넉넉한 사랑 속에서 온종일 생기롭게 반짝일 준비를 단단히 마쳤답니다. 그토록 무섭게 뿜어져 나오던 마님의 차갑고 비린 요기가 완전히 씻겨내려간 기와집 마루에는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슬그머니 담장을 넘어와 평화롭게 웅크리고 앉아 졸고 있습니다. 끔찍한 분위기를 피해 멀리 도망갔던 제비들도 내년 봄이 되면 분명 다시 이 맑고 따뜻한 처마 밑으로 날아와 정겹게 둥지를 틀고 귀여운 새끼들을 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토록 자신을 해치는 탐욕의 어둠을 피해 맑고 다정한 기운이 맴도는 따뜻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 모여드는 법이라는 소박한 진리를 기와집은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지요. 거대한 이무기조차 자신의 보물을 되찾고 하늘로 승천하게 만든 것은 날카로운 칼이나 강력한 주술이 아니라 순박한 사람들의 맑고 굳센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밤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맴돌고 있었답니다.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울리며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든 산골 마을의 정적을 더욱 깊고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끔찍한 소동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산과 들은 원래의 고즈넉한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았고 기와집 역시 그 거대한 품 안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은 채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요. 탐욕에 잡아먹힌 흉측한 괴물의 비명소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맑은 숨소리만이 밤의 고요함 속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섭고도 끔찍했던 이야기는 결국 맑고 선량한 마음이 빚어낸 따뜻한 기적이라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며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든든하고 포근한 위안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 시간.
자연이 연주하는 부드럽고 맑은 자장가 소리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의 지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모든 근심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이무기의 여의주가 뿜어내던 끔찍한 핏빛 공포는 부지런하고 정직한 땀방울에 씻겨 영원히 정화되었으니 이제 마음속에 남은 불안감은 모두 내려놓고 맑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도 좋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폭풍의 밤을 용감하게 이겨낸 연화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맑고 따뜻한 용기의 불씨가 부드럽게 타오르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 눈을 감고 고요한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거대한 기와집에 찾아온 그 평화롭고 따스한 기운이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포근하게 내려앉아 달콤한 꿈길로 안내해줄 것입니다. 모든 끔찍한 저주와 두려움이 말끔히 씻겨내려간 이 맑고 깊은 가을밤, 용감하고 다정한 연화는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자신의 방에 누워 여러분을 향해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탐욕의 어둠이 물러가고 선량한 사람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된 이 아름다운 기와집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다가올 내일도 분명 맑고 따스한 빛으로 가득할 거예요. 밖에서 불어오는 선선하고 기분 좋은 바람 소리와 풀벌레들의 잔잔한 자장가에 무거워진 눈꺼풀을 편안히 맡긴 채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달콤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어둡고 무서운 꿈 대신 맑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포근한 꿈을 꾸며 평안히 주무세요라는 연화의 부드러운 인사가 밤 공기를 타고 여러분을 다정하게 감싸 안아줄 테니까요.